예, 여러분, 이제 문법적 도치하고 목적어 도치만 남아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문법적 도치는 이제 문법적 도치라는 이름을 어느 분이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정어 도치나 부사구 도치나 형용사구 도치는 분명하게 이렇게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주어를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형용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다면 문법적 도치는 제가 그냥 느끼는 대로 약간 자의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문법적 도치라는 이름은 붙이기가 좀 애매한 관용적 그냥 이렇게 쓰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닐까. 문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쓰던 것들을 모아서 문법적 도치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게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고 외워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말하는데요. 그냥 관용적 도치라는 별명을 한번 붙여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적 도치를 소개해드리면 나 저거 알아 이렇게 하실 말씀인데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일 귀여운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이렇게 there 플러스 be 구문 또는 there exist 구문 그래서 유도부사라고 하기도 하고 뜻없는 존재되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there is 구문은 뭔가를 소개할 때 처음 소개할 때 뭐뭐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해서 there is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짜 주어다. 얘는 이제 도치를 시켰다기보다 도치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를 써야 되는 주어에 알맞는 동사의 수혜일치 문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보지 않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단골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장소의 부사구가 주로 나오죠. 네. 요런 것이 문법적 도치의 가장 1번 타자.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I'm hungry. 그러면 나도 배고파. 그러면 I'm hungry too. 이래 되고 me too. 이래 되지만 so am I. 이렇게 해서 흔히 so 플러스 auxiliary 조동사 플러스 주어. 네. 요런 구문이 있죠.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나도 역시 그래. 그래서 so를 쓰고 부정문일 때는 여기에 neither나 neither 또는 and와 neither를 합친 형태의 nor do I, nor am I, neither have I, neither can I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나도 역시 그래. 네가 한 말을 내가 다시 응수할 때 me too, me neither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so auxiliary 주어 또는 neither auxiliary 주어. 요것도 문법적 도치에 해당하고요. 칸이 좀 좁은데 세 번째는 네, 조그맣게 쓸게요. 가정법에서 if절로 시작하는 가정법. if절이 이렇게 있고 주절이 이제 if I were a bird 이런 문장이 있고 I would fly to you.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제가 지금 구내염 때문에 연고를 발랐더니 말하는 게 조금 더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끝부분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좀 더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if로 시작하는 가정법 조건절에서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if를 계속 쓴다는 것이. 그래서 좀 if절 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if절 변형이 있잖아요. if를 생략한다든가 if 대신 다른 애를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if절을 통째로 편집한다든가 그 if절 변형의 한 가지인 if를 생략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if가 빠지게 되면 그 문장에 이제 if 플러스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VP. 그 VP에서 제가 뒤에 예문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VP에서 auxiliary를 if가 있던 컴프 자리로 이렇게 올려 붙여주는 이런 문법적 도치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if절의 가정법, 그래서 if절에서 if를 생략하면 조동사 auxiliary가 if 자리를 if가 있던 컴프 자리를 대신 채워준다. 이런 거. 마지막으로 양보부사절 중에 고급 문장, 막 이렇게 외우게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버전이죠. 이런 거 poor 많이 보셨을 거예요.
as he is. 원래 문장은 although he is so poor 이런 문장인데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although, though, even if, though 그러니까 도치를 시키는데 이때 as가 이끄는 양보절이 인기가 많죠. poor as he is 뭐 아니면 뭐 wise as he is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다 그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물론 이 as 대신에 do를 써도 되지만 as가 인기가 더 많다는 거. 그래서 poor as he is 이런 구문에서도 도치가 쓰인 건데 이것도 왜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문법적 도치라고 묶어서 이름 붙였죠. 여러분들은 한 고3 수준? 네, 뭐 탭스나 토익에서도 이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문법적 도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문법적 도치를 한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문장을 적어봤는데요. 자, 대표적인 것들. 자, 위에 거 먼저 보시면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made it.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새벽 1시 정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저희 편집하는 친구가 이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요. 잠이 들어서 좀 전에 살짝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인간적이고 좋죠. 네, 저는 강의를 하고 네, 저희 신랑이거든요. 편집하는 친구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다면 네, 너그러이 용서를 피곤할 수 있죠.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이 편집도 배워가면서 하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대. 자, 한번 읽어볼게요.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자, 이 문장 원래 문장은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만약 너의 도움이 그때 없었더라면 I couldn't have made it. 나는 해내지 못했을 거야. 네가 도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네가 도와줘서 나는 할 수 있었어. 그런 표현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얘를 만날 때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If it were not for. 네,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다음에 이제 NP가 오겠죠. 뭐뭐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if it were not for water, I couldn't live. 그렇죠? 뭐 이런 거 또는 뭐 머라이어 캐리처럼 I couldn't live without you. 너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 were 다음에 not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법 과거하려고 되면 were가 had pp가 되는데 not이라는 아이를 인터뷰해 보면 야 안녕 그러면 안녕 너는 부정부사지 너는 주로 어느 곳에 위치하니? 그러니까 난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 나는 오그슬리어리 조동사 뒤에 기생충처럼 붙어 다녀. 그러니? 근데 말이야 오그슬리어리 조동사가 이렇게 두세 명이 연달아 있을 때 어떻게 되니? 예를 들어서 must have done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올 때는 너는 어디 가니? 그렇게 묻는다면 그냥 상상이에요. 워낙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니? 너는 지금 얘는 워가 하나밖에 오그질러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뒤에 붙는다 치자. 근데 이렇게 3명이 나왔어.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니? not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그럴 때는 첫 번째 오그질러리 뒤에 위치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 were가 had pp가 되면 had been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그질리어리 조동사 이렇게 2명이 있는데 not의 위치는 어디로 얍실하게 옮겼다. 첫 번째 오그질리어리 동사 뒤로 옮겼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t라는 부정부사, not이라는 부정부사는 조동사, 그 VP 내부에 위치하게 되는데 must have done, 이게 VP잖아요. 여기 내부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동사가 오그질리어리가 여러 개 나올 때는 몇 번째? 다 같이 첫 번째 오그질리어리 뒤에 붙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must가 사라졌다. 그러면 not의 위치도 have 뒤로 가고요. have가 사라졌다. 그러면 done에서 이 pp도 다시 동사 원형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do not, do support에서 do not이 되는 거죠. do not do it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에서 not의 위치는 had 바로 뒤에 갔습니다.
첫 번째 오그질러리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if it had been not for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이렇게 쓰였는데요. if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if 쓰는 게 너무 촌스럽다 라고 느껴지고 뭐 이유야 어떻든 그래서 if가 사라지게 됩니다. if가 생략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요 자리가 무슨 부자리다? 컴프 자리죠. 보이세요? 야, 요 자리에 조동사가 있다면 나가는 거죠. 있네요. 조동사 항상 있죠. if 절에는 그래서 had가 나가서 위에 있는 문장이 완성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had it not been for 네,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법적 도치 첫 번째 예문으로 가정법에서 if가 사라지고 난 컴프 자리에 조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네, 그 자리를 메꿔준다. Had it not been for.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것은 네, I was not invited to his party. 나 걔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근데 왜 이런 신부 있잖아요. 초대받지 못했는데 사실 가고 싶었어. 그렇지만 괜히 초라해지기 싫어서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어. 뭐 이런 말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예문입니다. I was not invited. I wasn't invited to his party. And neither do I want it. 네, neither do I want it. 발음이 너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연거푸 죄송합니다. 자, 이럴 때 neither do I. 그렇죠? 나 원하지도 않았어. 그럴 때 neither do I인데요. 여기 지금 and라는 I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party까지가 문장, neither부터 끝까지가 또 문장이죠. 그런데 나는 뭔가 이게 and가 연결을 좀 딱딱하게 하는 것 같다. 좀 부드럽게 한 문장처럼 이으고 싶다. 그럼 and와 neither를 합칠 수 있죠. 합치면 뭐가 된다? 가마 해주고 nor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and nor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and neither 합친 것이 nor다. 그러면 I wasn't invited to his party, nor do I want it. 이렇게 쓰시면 nor도 neither처럼 지금 스펙으로 부정어 도치가 됐고 do가 컴프자를 채우는데 이것은 부정어 도치 라인에 끼기보다는 문법적 도치. 왜 이렇게 쓰는지는 그들이 취향이죠. 그래서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문법적인 이유에서인 것 같다라고 해서 묶어놓은 것이 문법적 도치가 되겠다. 두 문장, 물론 문법적 도치 아까 제가 몇 개 더 많이 poor as he is도 있고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개만 만나봤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법 교재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도치를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아끼는 애용하는 문법 교재의 도치 부분을 피셔서 그 예문들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스펙과 컴프 자리로 정말 도치되어야 될 성분들이 스펙으로 갖고 뭐 때에 따라 오그질리얼이 때에 따라 일항수럿 본동사가 정말 나가 있는가. 그럼 그 교재에 여러분들이 구조 표시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방금 전에 편집한 친구의 폭주기관차 소리가 그르렁드르렁 내일 편집하면서 엄청 놀라고 자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네, 인간적인 혼연공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포장이 안 되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어 도치인데요.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문법 강의 혼연공 수업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어가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골에 할머니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계시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막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 앞에 한국 사람이 되게 의미 없는 영어를 막 해요. 그래도 그 할머니들은 아유 영어를 겁나 잘해버리네 이러면서 막 감탄하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어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앞에 왔는지 뒤에 왔는지 잘 몰라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런데 이 목적어라는 것이 원어민들에게는 어떠냐면 반드시 약간 언어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그 컴플리먼트라고 보어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언어학에서는 보충어라는 뜻도 있는데 그 보충어라는 개념이 광의 큰 의미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치사구가 있으면 제가 이거는 여기 여백이 별로 없는데 한번 써볼게요.
뭐 전치사 뭐 아무거나 in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치사라는 아이는 혼자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전치사는 뒤에 NP를 데리고 다니게 돼 있어요. 얘가 오면 반드시 NP가 온다는 거죠. 자, 이런 A. 이 NP는 전치사 in에게 보충어가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항수로 타동사에게 보충어란 그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보충어, complement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데, 그러니까, 원어민에게 목적어는요, 이항수라고 오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적어가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 같은 문외한 영어가 낯선 사람들은 몰라요. 없어졌는지. 이게 타동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영어다. 샬라샬라. 아, 영어를 참 잘하는구나. 근데 원어민들이 들을 때는 만약에 이항수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너무 티가 나는 거죠. 너무 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가 이렇게 이항수로 뒤에 있던 여기 있었겠죠. 뭐 언어학적으로는 trace t를 이렇게 써주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언어학적인 용어는 가급적 자제하면서 별 표시를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별로 앞으로 우리는 별로 합시다. 네, 여기 빈자리예요. 여기 있던 아이가 지금 여기로 나갔거든요. 어디로 나갔냐면요. 스펙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멋부리기에서 나갔어요. What is that? 걔가 말하는 거 I don't believe. 난 믿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만나봤던 도치랑은 좀 다르죠. 이제까지는 도치되는 성분이 스펙으로 나오면 컴프라는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줬는데 목적어 도치는 예외적으로 아무도 채워주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원어민들에게는 이항수로 뒤에 목적어란 존재는 반드시 꼭 와주기로 기대되는 컴플리멘트, 꼭 있어야 되는 보충어예요. 필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걔가 없다? 그럼 우리 가능성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뒤로 갔나? 아니면 스펙으로 갔나? 이때 경우의 수는 스펙으로 갔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 그럼 우리는 하늘로 갔나? 땅으로 꺼졌나? 뒤로 갔나? 스펙으로 나갔나? 네 가지를 생각할 때 걔네는 바로 다이렉트로 도치돼서 나간 거군.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목적어가 도치되어 있는 것은 그 나머지 여타의 네 가지 도치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얘 목적어구나. 왜? 읽자마자 이항수로가 혼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걔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목적어 자리가 여긴데 이 자리가 비어 있다면 굉장히 큰일이고 굉장히 눈에 띄는 일이고 그래서 스펙으로 나와 있는 이 아이가 목적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컴프에 누구를 뭐 이렇게 옮겨줄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그래서 목적어 도치는 특이하게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주절에서 뭐 컴프로 나가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만 나가 있고 I don't believe. What is that? I don't believe. 이렇게요. 그래서 목적어 도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배경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언어학적인 얘기를 곁들였습니다. 보충어라는. 그러니까 보어 우리가 컴플리멘트 하면은 학교에서 배운 오형식으로는 그 주격보어 목적격보, 오형식, 이형식의 주격보어, 오형식의 목적격보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크게 보면 언어학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주어 다음에 수어 동사가 꼭 와야 되잖아요.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오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러면 주어에게 동사 얘는 이제 꼭 와줘야 되는, 꼭 보충이 되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전치사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치사 다음에는 NP가 꼭 와줘야 되는. 이항수로 타동사 뒤에는 NP가 꼭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 보충어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연상하시면 이항수로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 이거 어디로 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재고 있을 때 원어민들은 너무나 당연한 보충어인 목적어가 없다면 이것은 100% 스펙으로 도치된 거다라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인위적으로 알지만.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 도치까지. 자, 5가지 도치를 다 만나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강의였는데요. 아마 도치를 2번 잘라서 편집해서 2개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거의 40-50분 정도가 강의가 된 것 같아서. 자, 오늘 심화상강 이렇게 마쳤고요.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기왕 늦어진 김에
기본 4강과 기본 5강, 그리고 심화 4강과 심화 5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3강, 기본 3강과 어우러져 있어서 제가 내일 또 촬영을 할 건데요. 지난주에 못했던 것까지. 그래서 기본 4, 심화 4, 기본 5, 심화 5강까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틀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예습 차원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specifier, 스펙이라고 부르는 specifier의 기능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빠진 부분들, 뭐 스펙 이동 규칙의 의문문 만나봤잖아요. 근데 우리 감탄문 안 만나봤죠? 감탄문을 적어볼 거고 제가 그냥 대충 꼭지만 달아봤습니다. 관계사절도 WH, 관계사가 이렇게 생기면 스펙으로 이동돼서 문장이 형용사절 되는 것 만나볼 거고, 양보부사절 no matter WH 부사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만나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가지 WH 무브먼트를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스펙 이동 규칙에 도치되는 성분들이 가는 자리에 복습을 간단히 다른 문장으로 한 번씩 만나볼 테니까 오늘 이해 혹시 안 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5강, 심화 5강도 묶어서 complementizer를, 즉 일명 콤프를 만나보는데 역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림으로 간단히 만나보고요. 오늘 만나봤던 심화 3강에서 만나봤던 의문문, 간접문 도치를 다시 하진 않습니다. 심화 3강을 참조하시고 이제 무료 다운로드, 오늘 안 했던 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컴프들을 만나보고, 그 명사절을 이끄는 컴프들이 만든 명사절들은 문장에 어디 들어가는가도 만나보고, 명사절을 압축했을 때 어떤 아이들로 압축되는지도 살짝 맛보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이상할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좀 부풀어 오르고 아파가지고 오늘 정말 사과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는 강의인데 목소리도 좋지 않고 구내염 때문에 발음도 좋지 않고 너무너무 여러모로 지금 살짝 들리는 코 고는 소리도 죄송하고, 참 죄송한 게 막 쌓이고 쌓이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컴프 만나보고, 부사절을 이끄는 컴프 중에서 중요한 건 컴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종속 접속사들 있잖아요. 뭐 the moment, the minute, 뭐 in that, now that, 뭐 이런 애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부사절이 들어가는 자리도 한번 구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관계사절의 일부도 사실은 그 부사절, 명사절처럼 컴프 자리에, 예를 들면 까놓고 말씀드리면 that, 관계대명사 대신 쓰이는, 관계부사 대신 쓰이는 that라는 아이는 사실 컴프라는 자리에 위치하잖아요. 스펙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짝 소개할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4, 5강, 그 다음에 심화 4, 5강을 묶어서 내일 다 찍어서 다음 주 내내 계속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다음 주에 부지런히 강의를 업로드해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시다가 아직 제가 오늘은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 87명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소중히 저희 강의를 아껴주고 계시는데요. 그 87명 중에 몇 분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한나님 한 분 들으시거나 뭐 정말 열심히 들어주신 분이 10분도 안 될지라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저희가 꾸준히 올려서 이 강의가 아름아름 소문이 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야 이렇게 느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코 고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구내염과 함께 시험 끝난 다음날 이렇게 늦게까지 올리고 이랬던 것들이 다 추억이 되고 나중에는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뭐 몇 분이든 저희가 즐겁게 취미삼아 지금 굉장히 폭주기관차로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피곤했나봐요, 저희 신랑도 직장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다 추억이 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남기고 싶은 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뭔가 감성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 정쌤이었습니다.